아무래도 집안의 첫째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밑에 동생들도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 다 책임감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결혼할 생각은 항상 있어서 직장 다니며 돈을 조금씩 모았었어요. 그래서 둘 다 적지 않은 돈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 집값이 제일 비쌌을 때였어요. 그런데 둘 다 월세 혹은 전세로 전전하면서 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모은 돈이랑 대출 조금 더 받아서 결혼하며 저희 집 하나를 장만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빌린 대출금을 갚으며 생활했어요. 그런데 월급은 오르지 않지. 대출금 이자는 들쭉날쭉이지. 어떨 때는 이자 때문에 150만 원을 원금이랑 이자로 낸 적도 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 계속해서 나가니 둘 다 월급쟁이로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고민하게 됐어요. 저나 남편이나 예전부터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사업 한번 해볼까? 란 말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일하면 싸울 일도 많다고 하고 결국 틀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서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잘 맞는 부분도 많았고 사업에 대한 생각도 비슷해서 이런 문제는 별로 안 생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들은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고생하자라는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종종 아프시다는 말씀이 있긴 했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잠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병원 가서 약 좀 처방받고 드시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근처 병원에 갔는데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세히 검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병이었더라고요. 암이네요.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초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하며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암투병을 하게 됐어요. 저나 남편이나 당황스러웠죠. 우선 치료를 하기는 해야 하니 시어머니한테 모아놓은 돈이나 보험 든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모아놓은 돈은 300만 원이 안 되고 보험은 가입해 놓은 게 없다 하시더라고요. 만약 저희라도 모아놓은 돈이 있었다면 괜찮았겠지만 저랑 남편도 사업 시작한다고 갖고 있는 돈을 다 쓴 상태라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암투병이라는 게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왕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하는 게 남편이나 저나 후회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선 시어머니랑 살림을 합치고 집 한 채를 파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암투병 시작하면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할 테고 우리 사업 시작하고 지금 여유 있는 돈도 없잖아. 아직 자리도 못 잡았으니 어차피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자주 들여봐야 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집에 비어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산 집을 하나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우리 집은 아직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프시니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기도 해야 하고 그럴 바엔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지. 근데 당신 괜찮겠어? 사실 나는 우리 엄마니까 불편하지 않고 편한데 당신한테는 시어머니잖아. 사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아플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남편이 모르는 척하면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일에 제가 더 솔선수범했어요. 고마워. 진짜 내가 더 잘할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생기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할 테니까.
진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신혼집을 팔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시작한 사업이 빨리 자리 잡히도록 일했어요. 그래야 치료비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자리 잡는 게 오래 걸리는 중에 시어머니 병원비와 치료비가 훅훅 빠져나갔어요. 사실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두 눈으로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치료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낮에는 같이 사업을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이 시어머니를 간병할 때 다른 한 명은 일하러 나갔었어요. 주로 남편은 배달 알바 일을 했었고 저는 주방 알바를 하면서 돈을 더 벌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벌어야 조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사업이 자리 잡기 전까진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는 당장 시어머니 병원비 내고 사업 안정시키는 것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불만이 많았나 봐요. 남편한테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시누이가 한 명 있어요. 저희 남편이랑 10살 이상 차이가 나니 거의 늦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어머니도 항상 오냐 오냐 하셨고 남편 역시 시누이 말이면 군말 없이 들어줬었죠. 그러다 보니 시누이가 20살이 되도록 철이 안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암투병을 하면서 저희가 살림을 합치게 되었을 때는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대학을 마치고 집에 오니 집이 좀 달라지니 싫었나 봐요.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시어머니랑 둘이서 생활했지만 이제는 저랑 남편이랑도 같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투정을 부리는 수위가 높아졌어요. 언니,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오빠랑 언니 언제 집 구해요? 내 방 너무 좁아서 생활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이번에 내 친구 결혼한다고 하던데 방도 좁아서 힘들고 나도 몸 관리 좀 해서 시집이나 가야겠어요. 근처에 필라테스 오픈해서 할인하던데 저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옷 안 산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같이 백화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매번 돈 타령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 짜증이 확 올라와서 시누이한테 쏘아붙였어요. 아가씨, 지금 제가 돈이 있는데 아가씨한테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매번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어머니도 건강 안 좋아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아가씨까지 왜 그래요? 이제 아가씨가 벌어서 써야죠. 언제까지 저희가 용돈 주고 그래요? 항상 남편이 달랬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화를 버럭 내니 시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본인 오빠처럼 자기를 대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화를 내니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매번 남편이 받아준 게 문제였어요. 저한테 따끔하게 혼난 시누이가 울고 있으니 집에 들어온 남편이 후다닥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주변에서는 결혼도 하고 오빠도 세연이랑 알콩달콩하면서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몸 관리하려고 필라테스 끊고 옷도 좀 사달라고 한 건데 세연이가 뭐라고 하잖아. 그 전에 했던 말은 까먹었는지 제일 마지막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만큼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얘기했어요. 아가씨가 이번 한 번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번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해서 제가 그때는 구말 안 하고 20만 원 드렸잖아요. 그거 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필라테스를 해야겠네, 옷을 사야겠네 하니까 그런 거죠. 매번 시누이가 남편한테 쪼르르 달려가면 남편이 다 들어줬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본인 오빠한테 억울하다며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다다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눈앞에서 남편은 신우이 편을 들더라고요. 그랬어? 그럼 오빠한테 말을 하지. 왜 새언니한테 얘기했어? 새언니 지금 엄마 간병하랴 오빠랑 같이 일하랴 바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빠한테 얘기해. 알겠지? 오빠 다른 거래처 다녀와서 같이 필라테스 학원도 가고 옷도 사러 가자. 남편은 이번에도 신우의 요구를 다 들어줬어요. 제가 한 소리 하려고 하자 남편이 그만하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속에선 열불이 났지만 우선 참았어요. 남편이랑 다시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남편 신용카드 내역서가 눈에 보였어요. 둘 다 돈을 헤프게 쓰는 편이 아니라서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식탁에 올려져 있으니 아무 생각 없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데 남편 것이 맞나? 라고 생각하며 몇 번이나 숫자를 세어보고 이름을 확인했어요. 무려 청구액이 300만 원이더라고요. 놀라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확인했어요. 구매한 내역들을 살펴보니 구두랑 쇼핑몰 등이었어요. 느낌이 신우이가 카드를 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 정도의 카드값이 나온 게 아니라 저번 달에 210, 이번 달에 290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3달 전에는 40만 원만 나왔던 카드값이 거의 10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카드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당신 이번에 카드값이 거의 300만 원이 나왔더라. 뭘 그렇게 많이 썼어? 그리고 그 카드 좀 가져와봐. 어디 잊어버린 거 아니야? 내가 추궁하듯이 물어보니 우물쭈물 아무 말 못하던 남편이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그 카드 동생이 갖고 있어. 친구들이랑 밥 사 먹는데 본인 카드 잔액 부족할 때가 있다고 해서 그럼 내 카드 쓰라고 준 거였거든. 근데 그렇게 많이 쓴 줄 몰랐네. 내가 주의 줄게. 퍽이나 당신이 신우를 혼내겠다. 당장 카드 먼저 받아와. 돈도 못 버는 애가 돈 쓰는 걸 왜 이렇게 해퍼? 혼주를 내줘야 다시는 안 그러지. 당신이 계속 받아주니까 신우가 더 개념 없이 돈 쓰는 거잖아. 제가 신우이를 혼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 남편이 또 신우이 편을 들면서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걔가 지금 엄마가 아파서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우리 막내 늦둥인 거. 저번에 얘기하는데 엄마 돌아가시면 본인은 덩그라니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더 결혼하려고 했던 거고 마음이 헛헛하니 자꾸 뭘 사면서 채우려고 한 거였어. 그러니 당신이 좀 이해해줘.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나이 많은 저도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먼저 고이는데 이제 막 20살 된 애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잘 타이른다고 하길래 더 이상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달래기만 하면 신우가 더 버릇이 나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밤낮으로 일하고 간병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니 결국 좋은 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조금씩 사업이 자리를 잡아갔어요. 이제는 남편이나 저나 하루 종일 사업장에 상주하며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밤에 하는 배달 알바나 주방 일을 안 나가도 될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만 돼도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러다 오늘 날짜가 언제지? 라며 확인을 하는데 벌써 남편 생일이 코앞으로 왔더라고요. 솔직히 날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 보니 곧 남편 생일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생활이 어려우니 남편이나 제 생일에 맛있는 밥 한 끼 먹거나 집에서 간단히 작은 케이크 사서 축하해주고 끝냈었어요. 근데 이제는 둘 다 여유가 생긴 후 맞이하는 첫 생일이다 보니 작은 케이크만 먹으면서 넘기기 아쉽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니 파티를 하긴 어렵지만 제가 조그마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결혼할 때 예물로 남편 시계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시계 하나는 갖고 싶다 했었어서 저는 예물로 남편한테 시계를 해주고 남편은 저한테 다이아 반지를 해줬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결국 갖고 있는 예물들을 다 팔았어요. 남편이 정말 좋아하고 아끼던 시계였는데 당장 돈이 급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나서 예물 시계처럼 비싸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 없이 찰 수 있는 시계 하나 다시 장만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그래도 매달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넣고 가끔 여유가 생기면 10만원 정도 넣으면서 차곡차곡 모은 적금이 있었어요. 그 적금을 깨서 남편 시계를 하나 장만했어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해 쓰는 거라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시계를 사서 오는 길에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 차에 몰래 넣어놔야지란 생각으로 차 뒷좌석을 열었어요. 근데 큰 쇼핑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아니 예전에 제가 봤던 6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외제차 카탈로그도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건가? 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역시 부부는 부부구나 했어요. 그렇게 남편 서프라이즈 선물을 넣어놓고 남편 차에서 본 명품 가방은 모르는 척 했어요. 근데 언제 주려나 하는 마음에 기대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놀란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니 시어머니가 위급하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몇 번 수화음이 가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지더라고요. 우선 나라도 먼저 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 병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시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셔서 나는 먼저 병원으로 넘어왔어. 당신은 지금 어디야? 우선 병원으로 빨리 와.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는데 신우이랑 남편이랑 같은 차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신우이랑 같이 있었나? 왜 같이 오지? 란 생각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이니 남편이 데리고 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갖고 있는 가방이 한눈에 봐도 비싸 보였어요. 눈에 보이긴 했지만 그걸 얘기할 겨를이 없었죠. 당장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셨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하루를 못 넘기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랑 신우이가 병실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신우가 무척이나 슬퍼했는데 남편이 달래주며 오빠가 있잖아. 그런 소리 말고 씩씩하게 살아야지. 우리 엄마 이렇게 보내드릴 줄 알았으면 더 같이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사드릴걸. 이제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하면서 둘이서 서로 껴안고 울기만 하길래 그 뒤의 절차를 저 혼자 진행했어요. 장례식장을 먼저 알아보고 3일장이 끝나고 나서는 어디로 안치할 것인지 화장인지 묘에 묻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 혼자 알아보고 진행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남편이 제대로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본인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어머니를 못 본다는 사실도 너무 힘들어. 당신이 알아서 예약해줘. 그리고 화장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니 남편도 신우이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남편 사업장에 가서 이것저것 챙기면서 시어머니 장례식에 필요한 예약들을 진행하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저 혼자 이 모든 일을 하려니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 도저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을 준비한 후 조문객분들을 맞이하고 있는 도중에
신우이가 옷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한참을 있다 돌아왔는데 내가 남편 차에서 본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보니 예전에 시어머니 병원에서 본 가방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가씨가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저렇게 비싼 가방들을 어디서 샀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아가씨, 가방 샀어요? 저번에도 좋아 보이는 가방 하나 있던데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산 거예요? 아, 뭐 오빠가 하나 사줬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엄마 갑자기 보내고 내가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힘내라고 사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알았으면 자주 와서 엄마랑 얘기도 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저번에 본 건 내 선물이 아니라 신우이 선물이었나? 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설마 란 생각에 직접 눈으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문객이 없는 시간에 밖으로 나와서 남편 차 안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역시 안에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내가 봤었던 쇼핑백은 흔적도 없고 외제차 카탈로그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 트렁크도 봤는데 제가 봤던 가방은 물론 쇼핑백도 안 보이더라고요. 내 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허탈했는데 그게 결국 신우이 선물이었더라고요. 순간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망연자실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텅 빈 뒷자리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20분 정도 있었을까요? 제가 계속 안 보이니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거야? 또 조문객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빨리 와. 어디 그렇게 나가 있는 거야? 내 선물은 집에 있을 수도 있으니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계속 그 생각이 나니 저도 조문객분들에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장례식을 마치는 데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어요. 장례식을 정리하고 남편이랑 집에 가는 길에